자, 저번 시간과 이어서 계속 그 빈체제 뒤에 계속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이 저항과 혁명의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요 앞 시간에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빈체제가 수립되고, 그 빈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것이 억압한다고 그냥 억압당해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 물결친다, 유럽 각지에 막 확 번져나간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독립합니다. 이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죠. 옛날에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터키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를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터키가 우리 독립할래? 우리가 왜 저 투르크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우리 그리스 사람인데. 그래서 독립할래 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혁명의 원천이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는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다시 또 예전의 부르봉 왕조,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던 부르봉 왕조가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르봉 왕조의 뭐 샤를 10세 뭐 이런 아들이 나폴레옹 이전에 프랑스 혁명 이전 체제 계속 돌아가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벌써 혁명해가지고 공화정도 하고 나폴레옹도 황제로도 초대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도 다 만들었고, 혁명에 따라서.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니까 사람들이 미친 거 아이가? 돌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샤를 10세가 구체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유주의 세력,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시민, 자유주의를 따르지 않는 파리 시민들도 그냥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들이 국왕을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 이름이 루이 필리프입니다. 루이 필리프를 시민왕으로 추대해요. 당신이 왕을 하시오. 그래서 시민의 왕으로 추대를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합니다. 이게 7월 혁명이에요. 7월달에 일어난 혁명이라서 연도는 1830년. 1830년 7월달에 이제 입헌군주제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립된 체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합니다. 입헌군주는 들었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뭐 대지주라든지 아니면 자본가계급 일어나듯이 자주우지예요. 일반 시민들 일어나들은 여전히 그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시민 노동자 일어나들이 다시 또 혁명을 일으킵니다. 성정권 투정 벌이면서 우리도 먹고 살게 해도 라는 거죠.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공화정이 수립돼요. 이것을 2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1848년이에요. 18년 만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보통 떼서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7월 혁명의 단계를 거치면서 2월 혁명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2월 혁명으로 완성되면서 프랑스는 다시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다시 공화정이 수립됐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들리니까 유럽 각적이 안 그래도 이런 빈체제에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프랑스가 또 혁명을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유럽 각지역에 막 전파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혁명으로 발전합니다. 유럽 각지에 막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그래서 결국 빈체제, 아까 사국동맹이라고 적어놨었죠. 사국동맹체제로 굳건했던 빈체제가 결국 무너지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유럽 내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유럽하고 그냥 바다를 경계를 두고 떨어져 있는 그럼 영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국에서도 역시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걸 보겠습니다. 영국은 점진적이에요. 다른 데는 막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엎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뀌잖아요. 반면에 영국은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개혁을 통해서 이런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자유주의가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국교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줘요. 국교도들만 영국의 시민이야, 영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어라고 봤었는데, 이제 국교도, 영국 국교라고 따로 있어요. 가톨릭과는 별개로 영국 왕이 개팡인 영국 국교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더라. 성공회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영국 국교도가 아닌 사람은 시민으로 안 쳤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권리와 자유를 줘요. 쉽게 말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1832년 프랑스하고 비슷한 시기죠. 선거법이 개정됩니다. 영국에 그 전에 이제 영국은 원래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 의한 입헌군주제가 성립이 됐죠. 근데 그 영국의 의회에 참가하는 이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 부자들이에요. 일반 가난한 사람들 별로 참가 못합니다. 근데 1832년에 선거법 개정되면서 일반 상공업자, 엄청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중간 시민층, 어느 정도 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산층 정도 개념, 이런 사람들한테도 선거권 주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선거권을 얻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불만을 가지나? 선거권 못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겠죠. 야, 걔나 소나 다 선거권을 얻는데 우리는 뭔데? 가장 못 사는 노동자들이죠. 이 사람들 이제 무산계급,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오로지 임금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임금을 받아서 사는 사람 중에 부자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우리 생존권도 보장해도 왜 너는 인간이고 우리는 그러면 뭐 벌레가 왜 너만 선거권 갖느냐. 우리도 인간이다. 인민헌장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선거권을 달라는 투쟁들을 전개하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영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선거권이 확대돼요. 그래서 영국에 보면은 선거권이 뭐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까지 개정되죠. 우리 책에 124쪽의 역사 탐구에 보면은 어떻게 선거권이 점차 개정된 일이 나옵니다. 1832년에 이게 이제 1차 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있다가 2차 개정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개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이런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